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지금은 대출 관련해서 너무 많은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어떤 규제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집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기존에 집이 있지만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마련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대출과 한도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집을 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대출 규제와 계산해 보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대출 한도입니다. LTV라고 하죠. 두 번째가 DTI입니다. 자기 소득 대비 얼마나 부채를 질 수 있느냐. 거기다 또 세 번째 DSR 있죠? 그것 또한 소득 대비 얼마나 부채를 질 수 있느냐인데 DTI와 DSR의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대출 금액이 결정되면 내가 부담해야 될 원금과 이자, 매달 납부해야 될 월 이자, 보통 이렇게 부르죠. 대출이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월에 얼마나 부담해야 되느냐, 이걸 또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네 가지 계산을 이해하시고 계산을 미리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씩 이해시켜드리고 그 가운데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조금 대출 받는데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LTV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계산이 바로 LTV인데요. LTV는 론투밸류의 약자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의 가치만 놓고 보는 대출 규제인 거죠. 근데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하나의 표로 주택 구입할 때, 오늘은 주택 구입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주택 구입할 때 LTV를 제가 하나의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이거는 이제 대출 상담을, 대출 일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쓰기에 좋은 표고요. 여러분은 각각의 지역과 상황이 다 다르니까 본인한테 해당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곳이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럼 이 표에서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또는 현재 1주택자인데 집을 처분하고 가는 케이스인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면 되겠죠. 또는 무주택자인데 내가 서민 실수요자인가.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조정지역이면서 본인은 무주택자이면서 심지어 서민 실수요자다. 이 요건에 해당된다 하면, 그리고 주택가격도 해당 금액을, 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다 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 LTV 한도는 해당 주택 구입 가격의 70%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본인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그리고 실수요자냐 아니냐, 이런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LTV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LTV에 관해서 따로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LTV를 계산했더니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담보대출 금액이 3억이구나. 이렇게 계산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 DTI입니다. DTI는요, Debt to Income이라고 해서, 본인 소득 대비 내가 빚을 얼마나 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득이 많지 않으면 빚도 많이 질 수 없게끔 하는 대출 규제입니다. 유사한 게 DSR이 있지만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대출 한도가 3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DTI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죠. 본인 소득을 넣습니다. 제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제 소득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을 우리가 최장 40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지만, 통상 가장 흔히 파는 35년짜리 상품 기준으로 420개월 잡고요. 거치 기간은 없다고 하고요. 대출금리는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죠. 자, 우리는 어떤 상품을 써야 될지 모르니까 최근 일반 상품 기준으로 한 4.3%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눌러보면은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3억을 받을 때 내 소득 대비 DTI가 33.19%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내가 신용대출이 조금 있어요. 1,000만 원 있다고 치죠. 그러면 네, 이렇게 34%로 약간 올라갑니다.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DTI를 계산할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부채, 신용대출과 같은 이런 부채가 있을 때 이 DTI에서는 그 부채에 대한 이자 금액만 계산합니다. 그 이자만 계산하는 것이 이 금액이고요. 그래서 기타 부채 금액이 꽤 많다 하더라도 실상 DTI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보십시오. 신용대출이 1억이 있다 하더라도 담보대출 3월 받는데 기존에 신용대출이 1억이 있다 하더라도 DTI가 41%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대출을 받는데 적합한가? 보죠. DTI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역별로 DTI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고 현재 서민 실수요자다. 그러면 DTI는 60%까지 가능하네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차주 단위 DSR이라는 게 또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60%까지도 DTI 자체는 가능하다. 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고 본인이 무주택자다. 그러면 50%까지 가능하겠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대출 3억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출 3억을 받는데 연봉 5천이고 신용대출이 1억 정도 있어도 DTI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네요. 50% 이내로 들어오면 되니까요. DTI 계산에서는요, 이 기타 부채의 종류를 따지질 않습니다. 어떤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뭉뚱그려서 다 넣고요. 전체 합해서 다 넣고요.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동차 할부든 간에 신용대출이든 간에 무슨 비주거용 부동산 예를 들면 뭐 오피스텔 대출이든 간에 토지담보대출이든 간에 관계없이 다 넣어주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넣어주면 DTI가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금리는요, 여러분이 넣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바뀌긴 하지만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반영되는 금리 또한 계속 빠르게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계산해야 되는 것이 바로 DSR 계산입니다. 조금 전과 같은 조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을 3억을 받으려고 합니다. 420개월, 35년으로 하고요. 자, 금리를 4.3%로 똑같이 설정하겠습니다. DSR 계산을 해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까 계산과 똑같죠? 자, 신용대출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신용대출 1억을 추가합니다. DS 계산에서는 본인이 입력해야 될 정보가 조금 더 많아집니다. 신용대출은 몇 년인지 잘 모르면 일단 5년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대출금리는 실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금리를 넣어주면 됩니다. 3% 정도 넣어볼까요? 자, 아까 DTI와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오죠.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DSR은요, 내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부채 크기를 제한하는 대출 규제인데 DTI와 달리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 매년 부담해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을 계산합니다. DTI에서는요, 기존에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이자만 계산했지만 DSR은 기존에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다 같이 계산한다. 그리고 어떤 대출이냐에 따라서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DSR은 지금 이렇게 이 경우에는 80% 가까이 나오는데 그럼 대출이 가능하느냐? 현재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원래는 DSR은요, 이 금융기관마다 약간 서로의 기준을 달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2021년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차주 단위 DSR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내용이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과 새로 받으려고 하는 대출을 합해서 2억이 넘어가면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현재 은행이 40%,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권이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7월이 되면 기존의 대출과 전체 대출 합이 1억만 초과해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 그랬죠. 대출 규제 완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LTV 완화하고 이 DSR 규제 완화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보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지방선거가 있어서 어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5월달에 정식으로 취임을 해봐야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5월달 취임해도 당장은 못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 대출 규제는 부동산 집값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과연 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요, 전체 대출의 합이 2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DSR 50% 초과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 40%, 비은행권 50%. 자, 그러면 대출을 뭔가 줄이던가 해야겠죠. 기존의 신용대출을 그대로 놔두고 대출을 계산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1억도 받을 수가 없네요. 1억만 해도 57%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3억을 받으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줄이는 것보다는 있는 신용대출을 없애는 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줄이면 4천만 원 안 되네요. 약 한 3,500만 원까지 줄이면 가능하네요. 49% 정도 나오니까 보험사 같은 데서는 가능하겠네요. 이걸 은행에서 받으려고 하면 싹 줄여야겠죠? 한 2천만 원 남겨도 될래나요? 네, 1,000만 원 정도는 남길 수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내가 갖고 있는 신용대출이 얼마나 없어야 되겠구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요, 이 계산기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기 위해서 굉장히 편의적으로 만든 계산기입니다. 실제 결과치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DSR 계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 모르면 입력하는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면 금융기관 담당자하고 조회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게 상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계산해 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월에 부담해야 될 금액의 크기입니다.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도 알겠고 내 소득 대비 대출이 가능한지도 알겠는데 그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내가 이 대출을 받을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매월 부담해야 되는 이 대출 이자 계산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아까처럼 3억이라고 치면은요, 3억을 받을 수 있는 게 확인했다고 하면 3억을 받았을 때 약정 기간을 뭐 예를 들면 35년으로 하고요. 거치 기간은 없다고 치고요. 금리를 4.3%로 했을 때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뭐 만기 일시상한 이렇게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원금균등하고 원리금균등에서 다 대부분 선택하게 되니까 부담금이 조금 적은 원리금균등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3억에 대해서 매달 납부해야 될 원금과 이자의 크기가 138만 원 정도 됩니다. 원금, 이자. 자, 이 정도면은 본인이 판단해서겠죠. 내가 뭐 부담하는데 매달 메꿔 나가는데 부담이 되겠다 안 되겠다. 자,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 더 내고 싶다 하면 원금균등으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매달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79만 원 정도로 늘어나네요. 물론 원금균등이니까 매달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원금균등은 미리 원금을 쪼개놓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금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원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초반부터 원금을 더 적극적으로 상환하게 되고요. 그 말인즉슨 원금을 빨리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는 조금 더 빨리 줍니다. 그래서 같은 3억을 35년 나눠냈을 때 원금균등으로 하게 되면 전체 이자의 합이 2억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원리금균등으로 하게 되면 2억 8천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원금균등으로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아무래도 이자를 좀 덜 내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의 선택 방식 또한 DTI, DSR 계산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TI, DSR은 여유 있게 충족이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선택이 가능하겠죠. DTI, DSR 계산 측면에서만 보면 원리금균등이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집값 대비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소득 대비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 하는 DTI와 DSR, 그리고 그 대출 금액을 받았을 때 내가 매월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아마 집을 구매하실 때 계획이 서실 것 같아요. 특히 대출 규제와 관련된 LTV, DTI, DSR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케이스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계산만 하셔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계산은 어느 정도 가능하시니까요.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한번 직접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대출을 알아보는 것과 무작정 알아보는 건 그 결과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주 크잖아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